안녕하세요. K-팝과 J-팝 그리고 음악 방송을 리뷰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보이즈 플래닛 7화 방송에서 장슈 아이보가 웅기를 앞에 두고 중국어로 그를 비난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고 나서 그 장면이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그 장면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먼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극심한 노화로 인해서 사람 이름을 자주 틀려요. 그래서 마징시앙을 왜 계속 마장시앙으로 했는지,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리뷰에서도 치키타를 왜 치콰타라고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올린 영상의 발음과 자막을 고칠 수 없기에 여기에 대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컨텐츠가 리뷰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상처를 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잠깐 트레이너나 그런 음악 일을 했었던 그런 미천한 경험으로 멋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순화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 같이 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야기할 본론인데요. 저는 7화 리뷰에서 장슈 아이보의 영상도 엠넷의 악마의 편집이 아닐까 경계를 해서 최대한 장슈 아이보 입장도 생각을 해보면서 제 입장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황을 다시 보도록 할 건데요. 7화 방송에서는 장슈 아이보가 속해 있는 보컬 앤 댄스 팀의 그 필 스페셜 팀, 이 팀의 포지션 트레이닝 장면부터 나오거든요. 이 팀은 차홍기, 이동건, 차이진신, 장슈아이브 이렇게 4명이 속해져 있었고요. 여기서 장슈아이브랑 이 팀이 엄청나게 깨져요, 트레이너들한테. 제 생각에 보이즈 플래닛 방송 중에서 가장 심하게 깨지는 장면이에요. 나 이거 진짜 이건 진짜 대망신. 이건 못하는 걸 떠나서 들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전에 한유진이 혼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심하게 이번에는 트레이너 두 분 모두 장슈아이브한테 엄청나게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장슈아이브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메인 파트를 하지 않아서 본인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일단 메인 파트를 맡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我觉得我的趴好难，当时就是选的时候，我就觉得那个地方没有人。 그리고 이어지는 회의 장면에서는 본인이 이 파트를 못하겠다고 아예 이제 빠지게 되죠. 想把我的趴给出去，因为我觉得我没有办法去继续唱这个趴。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밤에 휴식 시간이 나오는데 무대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는 차이진신에게 장슈 아이보는 걱정하지 말라는 투로 웅기가 안무를 엄청 빨리 만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웅기가 안무를 엄청 빨리 만드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뉘앙스가 자연스럽다고 보여요. 我们不知道我们能不能做好的。他编舞编得很快，他能一天就基本上就能把整个。 근데 이어지는 장면부터 조금 논란이 되거든요. 자막은 무대날 정말 안 되면 제작진들이 도와주겠지 무조건. 우리 4명이 무대에서 멍하니 서 있게 할 수는 없지 라고 나오는데요. 이 장면부터 좀 무책임한 느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전 리허설에서 그들은 무대를 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트레이너들한테 엄청 혼나게 되는데요. 이후 장면이 가장 논란의 장면이에요. 리허설 직후에 무대 뒤로 보이는 장면에서 차이진신이 우리 팀 진짜 처참하게 혼났어 라고 하자 장슈아이보는 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안무 만들 때 우리에게 어떤 내용인지도 안 알려줬고 우리도 동의한 적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건 당연한 거지 라는 말로 자막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웅기는 안무에 대한 구성이와 표현을 연습 장면 때 다 설명을 했던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웅기가 그런 설명을 하는 영상이 뒤에 붙어서 이어져서 나오면서 장슈아이보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죠. 근데 방송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먼저 엠넷이 이 중국어를 잘못 번역을 해서 뜻이 완전히 반대로 달라졌다는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정말 안 되면 제작진들이 도와주겠지 무조건. 우리 4명이 무대에서 멍하니 서 있게 할 수는 없지가 아니라 우리가 못하면 제작진들도 우리를 돕지 않을 거야. 우리 4명도 무대에 그냥 서 있으면 안 돼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문제의 장면, 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안무를 만들 때 우리에게 어떤 내용인지도 안 알려줬고 우리도 동의한 적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건 당연한 거지. 이게 원래는 우리가 혼나는 것이 정상이야. 얘가 혼자서 안무를 만들었고
우리 안무는 통일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건 당연한 거지. 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는 주장이에요. 동의와 통일의 중국어가 같은 발음의 성조만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잘못 번역을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주장도 있어요. 장슈아이보가 얘가 안무를 만들 때 라는 부분에서 쓴 중국어는 글을 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무를 만들 때 그 만들다 혹은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글을 쓴다는 뜻을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안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이것을 가져와서 앞에 안무로 의역을 하면서 웅기에게 하는 말처럼, 웅기를 공격하는 말처럼 엠넷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아마 웅기가 아니라 제작진들을 말하는 것이다. 제작진들이 무언가를 글로 써서 표현을 해줬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장슈아이보와 제작진들의 싸움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장슈아이보가 통역 혹은 트레이닝의 지원을 부탁을 했지만 제작진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장슈아이보가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기에 장슈아이보의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마음에 들지 않은 듯 인터뷰를 했었던 같은 팀의 멤버였던 이동건이 계속 팀에서 트러블을 일으켜서 장슈아이보가 제작진들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다가 제작진들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아가서 본인의 CJ 직원 친구설도 등장을 합니다. CJ 다니는 친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촬영 중간에 통역 문제로 장슈아이보가 PD에게 대들어서 찍힌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거죠. 자, 먼저 이 이야기를 확인해 보려면 두 가지 확인이 필요해요. 장슈아이보가 했던 중국어들이 진짜 잘못 번역이 됐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중국어 번역을 한번 확인을 해보았어요.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2명의 한국 사람과 2명의 중국 사람에게 번역을 의뢰를 했고요. 중국 사람이야 당연히 중국어를 할 테고 한국 사람들도 통역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분야인 경제 관련 쪽에서 일을 하는 중국어 강사분과 지금 중국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엠넷의 자막을 같이 보여주면 그 자막에 영향을 받을까봐 제가 영상에서 자막 부분을 삭제를 하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무 상황 설명도 없고 이거 그냥 들리는 대로 일단 말을 해줘 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답변을 받고 나서 제가 다시 상황 설명을 하면서 추가 질문으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온라인에서는 중국에서도 이 장슈아이보가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에서 장슈아이보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의견이 갈린다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확실히 침대에서 얘기하는 장면은 발음이 좀 뭉개져서 들려서 약간 듣기가 어려운데 그 무대 뒤에서 말하는 장면들은 정확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이 부분이 엠넷의 자막에 가까운 내용이지 지금 의혹제기라는 사람들처럼 정반대 의미인 우리가 못하면 제작진들도 우리를 돕지 않을 거야, 우리 4명도 무대에 그냥 서 있으면 안 돼, 이렇게는 바뀔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물어본 4명 다. 이거는 통일된 의견이었고, 그리고 동의가 아니라 통일이다, 이런 부분도 제가 어쨌든 아무 사전 질문 없이 이거 어떤 뜻이야 라고 보내줬을 때는 4명 다 이거는 동의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통일이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 동의와 통일은 거의 발음이 같아서 정확히 알려면 앞뒤 상황을 좀 더 알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문장에서는 동의로 읽는 게 자연스럽다는 의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은 그냥 문장상에서는 통일일 가능성은 없다, 저기서 통일을 넣고 저런 식으로 문장을 말하는 것은 좀 중국어에서 부자연스럽다고 하거든요. 반대로 동의한 적 없다라는 저 뜻의 저 문장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중국어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장슈아이보가 말했던 억양 자체도 그 동의한 적 없어 라는 억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슈아이보는 저기서 쓰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무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다라는 주장에서도 일단 4명이 공통적으로 이것은 글을 쓰다라고 표현한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글을 쓰다 말고도 표현한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에 안무를 넣어서 안무를 쓰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냐고 했더니 안무를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把我的 part 给出去，因为我觉得我没有办法去继续唱这个 part。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엠넷이 의역한 내용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아주 정확한 사항은 전후 영상을 더 봐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었어요. 자,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선 제가 이런 일이 있으면 확인을 하는 몇 가지 루트가 있거든요. 제가 뭐 외주업체로 프로듀스 시리즈에는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 CJ ENM의 뭐 음악 컨텐츠 사업부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중국 회사나 중국의 뭐 개인 참가자들이 한국 방송에 참여를 하거나 이게 연결이 될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도와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중 한 회사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분들한테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징시앙에 꺼내서도 제가 그 루트에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건데요. 제가 당연히 7화 리뷰를 올릴 때 마징시앙의 이야기를 확인하면서 장슈아이보 건도 한번 확인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어서 저는 그냥 리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다시 한번 제 루트에서 확인해봤는데 이쪽은 뭐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장슈아이보가 지금 루머처럼 안에서 제작진들과 싸웠을 수는 있는데 일단 어쨌든 제 쪽에서는 확인이 안 됐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도 현장의 그런 소수만 알고 있고 관계자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CJ에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촬영 셋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주더라. 근데 사실 CJ가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CJ ENM만 해도 계열사가 엄청 많거든요. 엠넷도 뭐 그중 하나죠. 그리고 엠넷도 큰 회사예요. 엠넷에 다니는 직원이라고 이 사건을 모두가 알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현장에 있는 스텝이나 외주업체 직원들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순위에 대한 스포가 나오는데 그게 맞잖아요. 그게 그런 루트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그냥 돌지 CJ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들었다는 좀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장슈아이보가 만약에 제작진들과 다툼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막 이렇게 CJ 전체에 소문이 돌만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일단 보이즈 플래닛이 뭐 무한도전처럼 엄청난 화제의 방송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슈아이보가 엄청난 인기 스타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작진과 참가자들이 실제로 싸웠다고 해도 이 정도 일은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현장에서. 걸스 플래닛 당시에도 제작진들과 참가자들이 꽤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게 뭐 큰 일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외국 참가자들은 외국에 와서 탈락하면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는 장면보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사적인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방송 환경까지 다르잖아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방송에서 당연히 해주는 건데 엠넷에서는 제공을 안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굉장히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소외받고 있다. 그런 억울한 참가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장슈아이보가 실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해도 막 제작진을 그냥 한 대 치고 방송 자진 하차하는 정도가 아니면 뭐 내부 직원들에게 소문이 돌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을 순 있죠. 把我的 part 给出去，因为我觉得我没有办法去继续唱这个 part。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나오는 의혹들이 좀 불분명하고 어색한 정보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루머들이 장슈아이보가 사투리를 써서 알아듣기 힘들다고도 하는데 장슈아이보가 사투리를 쓰지도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침대에서 말하는 장면은 이렇게 누워서 소리가 눌려서 안 들리는 거지 지금 장슈아이보가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보들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상황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슈아이보가 체크하는 그 점검 시간에 안무도 전혀 외우지 못했고 가사도 몰라서 허밍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트레이너인 솔진님의 발언을 좀 주목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점으로 보면 이 시기가 사건의 초기이니까 제작진과 다툼이 있었다고 해도 이 점검 시간 이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무 사건도 없었고 이 일련의 사건에서 솔진은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랬던 솔진님이 장슈아이보에게 하는 말을 보면 장슈아이보 춤과 노래를 못해 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장슈아이보가 할 마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장슈아이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기 싫어한다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장면에서 장슈아이보는 굉장히 의욕이 없었다고 저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장슈아이보가 처음에 이 트와이스 곡을 선택할 때 이 곡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안무도 알고 있는 것처럼 포인트 안무를 자기가 추기도 했어요. 好了，现在一切的歌都不重要了，我现在只想去一首。 그러나 이날 테스트 장면에서는 그냥 트와이스 원곡의 안무를 추는 장면이었는데도
본인이 기존에 췄던 포인트 안무조차도 제대로 몸을 뻗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를 장슈아이보는 본인의 파트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말을 했지만 안무는 그냥 본인이 원래 알고 있던 안무를 추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메인 파트를 맡아서 어려워졌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곡의 그냥 주요 안무도 제대로 추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솔지님이 할 마음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 파트를 다시 바꾸게 되는 장면에서도 차이진신마저도 장슈아이보에게 음정을 낮춰서 해보라고 권유를 하지만 장슈아이보는 음정을 낮춰서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다시 그 전 장면으로 돌아가서 트레이너들에게 점검을 받는 장면을 보면 가사를 몰라서 허밍으로 불렀지만 장슈아이보가 메인 파트를 원키로 아예 안 올라가는 그러진 않았어요. 부를 순 있었어요. 물론 그냥 소리를 지르는 방식이었지만 이후에 차이진신이나 이동건의 보컬을 보면은 그 둘보다는 장슈아이보가 낫거든요. 운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멤버들도 그걸 아니까 메인 파트를 장슈아이보에게 맡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장슈아이보는 이 노래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노래 멜로디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동건도 솔지와 마찬가지로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 장면들만 봐도 장슈아이보가 뭔가 멘탈이 흔들려 있어서 안 하려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장슈아이보가 떠밀려서 저 메인 파트를 맡게 되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다고 해도 저는 저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멤버들에게 다시 의사표시를 빨리 해서 파트 수정을 빨리 했어야 되죠. 늦게 교체할수록 연습 시간이 줄어들고 다른 멤버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물론 당시 팀의 상황에서 장슈아이보가 다시 파트 바로 바꾸자라고 의견을 꺼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장슈아이보는 그 말 하기 어렵다고 해서 팀원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점검을 준비하지도 않아서 결국 점검을 받으면서 트레이너들에게 엄청나게 혼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들이 장슈아이보에게 못한다고 한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잖아. 너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장슈아이보 입장을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네가 어쨌든 맡았으면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 이런 말을 했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슈아이보는 적어도 그 테스트 시간, 점검 시간에 안무는 어느 정도 출 수 있을 텐데 일부러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거라고 봤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트레이너들이. 마치 테스트 점검 시간에 춤을 못 췄던 차이진 씨는 원래 춤을 못 춰요, 보면. 그래서 차이진 씨이 점검 때 춤을 못 춘 것은 그가 원래 춤을 못 춰서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장슈아이보는 그렇지가 않아요. 장슈아이보 이전 무대들을 봤을 때 움직임이 좀 둔하긴 하지만 어려운 동작을 할 때도 몸이 많이 펄럭이지는 않고 동작을 성공은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기준치로 보면 그래도 장슈아이보는 안무 능력이 2에서 2.5 스타는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장슈아이보가 원래 알고 있던 안무였음에도 점검 시간을 보면은 차이진신보다 동작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슈아이보가 진짜로 본인 파트가 어려워서 못했다고 보기보다는 일부러 안 했다고 트레이너들은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참가자들의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해요. 프로듀스 시리즈를 보면 그 참가자들을 보고 있으면 참가자들의 멘탈이 터지는 상황이 항상 생기거든요. 상위권인 멤버들은 그 나름대로 이미 인기를 얻을 요소가 초반에 다 보여줘서 방송 중반부터는 본인이 더 보여줄 게 없어서 순위가 이후에는 추락한다고 생각해서 멘탈이 터지는 상황이 오고요. 중상위권 멤버들은 초반에는 그래 난 열심히 하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어 라고 기대를 하다가 방송 중반이 되면 본인이 뭘 해도 그 이상 순위를 못 올라간다는 그런 큰 벽을 만나서 거기서 멘탈이 터져요. 그리고 그 외의 멤버들은 본인이 어차피 이러다 탈락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상위권의 멤버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그들을 빛내주는 들러리 역할로 방송 촬영도 계속하고 연습도 하고 무대도 해야 되는 상황에 본인이 놓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멘탈이 터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장슈아이보도 중상위권의 순위를 계속 지키고 있었으나 방송 중후반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에도 분량이 이제까지 아예 없었잖아요.
이런 여러 상황에서 멘탈이 터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참가자들에게 좀 연민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비난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就是我觉得我的趴好难，选的时候我就觉得那个地方没有人要，然后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경쟁을 하는 서바이벌 방송이잖아요. 누군가는 멘탈이 터져도 잘 수습을 하고 누군가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결국 드러나는 사람이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 시험을 생각해보면 몇 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그 단 하루 몇 시간의 테스트로 결정 짓는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데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잘 버틴 사람은 좋은 기회를 받고 그 불과 몇 시간 동안 실수한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아이돌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오디션의 한 3분 남짓의 시간에 완전 바뀌어버리죠. 또 아이돌 데뷔 이후에도 중요한 방송에 나가서 그 몇 분의 시간에 인생의 큰 기로에 서게 돼요. 그 짧은 시간에 잘하면 엄청나게 인생이 바뀌고 못하면 다시 엄청나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이 몇 분 안에 잠깐 한번 당연히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걸로 결정이 되어버리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가자들이 저런 어려움을 겪는 걸 전 이해하지만 그것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가혹하지만 여기서 잘하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한치의 방심도 허용이 되지 않는 가혹한 현실이다. 거기에 엠넷의 자세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구축해놓은 좋은 플랫폼과 큰 돈을 들여서 너희들을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와서 잘하면 너희들이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만약에 와서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할 거야. 어차피 우리가 큰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구축해놓은 플랫폼에 참가해서 너희들은 무임승차로 엄청나게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니까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조금은 방송적으로 이용할 만한 리스크는 너희들이 당연히 져야 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엠넷은 방송의 화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돌아보면 크리스티안과 마징시앙의 그런 사건은 약간 편집이 가혹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큰 문제가 아닌데 편집으로 너무 논란을 부추겼다. 근데 다을이와 요번에 장슈아이보 사건은 본인들이 조금 빌미를 제공했다고 봐요. 다을이는 번역 이슈도 없는데 그냥 한국어로 비난받기 너무 좋을 말을 어쨌든 해버렸어요. 그리고 장슈아이보는 만약에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다 날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좀 책임없는 행동을 먼저 했다고 보여지고요. 누군가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카메라 앞에서 바로 앞에 있는 멤버를 디스하는 말을 했겠냐 이런 말도 하시는데 근데 다을이는 대놓고 카메라 앞에서 문제될 만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일들은 어쨌든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슈아이보가 한국어를 거의 못하니까 웅기가 안무 설명을 했지만 그 내용을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항상 차이진신이 통역을 해주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 차이진신도 웅기의 말을 거의 못 듣고 있거든요. 안 듣고 있어요. 차이진신도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장슈아이보는 진짜로 웅기가 안무 설명해준 것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본인은 생각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번역이 잘못 나왔을 수도 있지만 장슈아이보가 진짜로 저렇게 생각하고 차이진신에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난 거기 무드 전체 이런 거야. 외롭고 배탈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참가자들 조금 더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엠넷이 굉장히 자극적이게 편집한 것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장슈아이보가 침대에서 그 발로 가리키면서 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분명히 내용은 그냥 웅기를 칭찬한 내용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엠넷은 마치 발을 사용한 것이 굉장히 뭐 버릇없다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그 내용도 장슈아이보가 웅기를 되게 비난했다는 투로 편집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무대 뒤에서 한 이야기는 뭐 안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슈아이보가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 것은 맞지만 편집 때문에 그보다는 더 뭐 가혹하게 그려진 것도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웅기가 아닌 장슈아이보가 현장에서 1위를 한 건 어쨌든 이번 이슈와 완전히 상관없이 그냥 장슈아이보가 무대로서 획득한 결과니까 그걸로 뭐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장슈아이보가 이후 인터뷰에서 도와준 웅기에게 좀 고맙다는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제작진이 잘랐죠. 그리고 저는 엠넷이
티빙 오피셜 계정으로 쇼츠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장슈하이보의 이번 논란 장면만 따로 편집을 해서 옮기는 설명을 해줬어. 라면서 아예 장슈하이보를 비판하는 쇼츠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다 번역이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제작자가 공식 계정으로 특정 일반 참가자를 디스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필요까지 있었을까? 이런 부분은 참 씁쓸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여러가지 감정에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자세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